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란 말 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9월달에 2018년 9월달에 35,000 가구, 그리고 2018년 12월에 15만 5천 가구,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11만 가구, 도합 30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때문에 어찌든 간에 그럼 집을 만들어야 되고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게 되고요. 땅을 살 때는 뭐를 줍니까? 토지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올 한해 2019년 한 해 동안 토지 보상금이 22조가 예정되어 있어요. 22조. 이거 요즘에 기사 많이 나와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합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부동산 정책은요, 그냥 너 죽어라 했어요. 너 죽어라. 숨통을 아예 틀어 막아버렸고요. 굉장히 지금이야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때부터 강력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때까지 사람들은요, 이런 정책을 경험을 안 해봤었습니다. 뭐 종부세라든가 그 당시에 땅 같은 경우에는요, 땅을 잘못 사면 양도세를 60%를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안 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규제였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사면 아예 뭐 세금 엄청 때려버리고 다주택자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작살났었습니다. 종부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근데 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요, 2기 신도시를 만들었죠. 2기 신도시들 10군데 진행했습니다. 판교부터 해서 무슨 양주 옥정이라든가 파주 운정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지으려면, 개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사려면 토지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토지 보상금이 100조가 풀렸어요. 이건 기사에 따라서 뭐 통계에 따라서 96조라는 데도 있고 103조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균 쳐서 100조라고 계산하면요, 1년에 20조라는 돈들이 그냥 땅값으로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할까요? 주식을 할까? 그렇지 않죠. 당시에 대부분 다 부동산을 몰려들었고요. 강남 아파트가 돈 된다는 사실들은 이 토지 보상받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이 땅값이,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였죠.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굉장히 규제 일변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토지 보상금을 풀고 개발한 것들이 이기 신도시가 이제 뭐 공급이 들어가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규제를 풀 거 다 풀어줬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는 풀어주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출까지 더해줘서 그야말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공급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발이 크게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9월달에 얘기했던 35,000 가구, 그리고 12월에 얘기했던 15만 5천 가구,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물론 요때 발표한 것 중에 국유지라든가 요런 거는 제외하고 3기 신도시들, 그리고 요때 발표했던 요 공공택지들,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그린벨트예요.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서 개발해 주는 거죠. 부동산을 해보면 사실은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 땅값이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가 개발이고요, 두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사실 파급력이 더 큰 건 이게 더 커요. 뭐 여기다 역세권 만들어주겠다, 고스로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린벨트 푸는 건 금방 풀거든요. 풀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이때가 땅값이 훨씬 빨리 오르죠. 근데 요 주택 공급의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날 뭐를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었어요. 이걸로 묶어버립니다.
외지인들은 와서 땅 사지 말라 이거야. 이름 그대로 땅을 사고 팔려면 허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지자체 장에게. 그래서 외지인들은 와서 땅을 사지 못하게끔 땅의 용도라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고 사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 개발 사업 자체가 땅값을 많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묶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요 묶인 지역 안에만 거래하고 그 외에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닐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부로 돈이 빠져나와서 규제가 풀리면 그 인근에 파급력이 미쳐서 인근 땅값이 다 오르게 되고요. 땅값이 오르면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땅값이 오르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이런 데 욕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를 괜히 해서 공공택지를 만들고 주택 공급 얘기를 계속 괜히 해가지고 그 인근의 집값만 올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집값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면 인근 집값도 다시 하향 평준화 되겠죠. 그래서 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걸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일단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주택이 30만 가구 이상 늘어납니다. 이 중에는 공공주택으로 해서요.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 30만 가구를 다 공공으로 짓지 못할 거예요. 근데 공공택지에다 지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적용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위례포례 자이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인근 시세 대비 굉장히 싼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8년 전매 제한도 지금 당장에 8년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8년 전매 제한 걸려버리면 사실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은 점점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뭐 하락 침체라고 말하기 어렵죠. 거품이 붙은 게 거쳐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하는 것만큼 인근 땅값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토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거는 물론 이 키워드 자체처럼 그냥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될 거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걸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대한 개발들을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된 토지보상금 22조. 요 금액도 잊으시면 안 돼요. 토지보상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